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 시댁에서는 신혼집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해야죠. 이 말은 시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듯 들렸습니다. 예로부터 신혼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강했고, 시부모님도 그 원칙을 고수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부가 함께 마련하거나 양가가 힘을 합쳐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양가가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많으니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집을 함께 준비한다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두 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는 손을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남자 체면 있지 않습니까? 신혼집을 여자가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요즘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결혼하는데 집 한 채 못 해줘서야 어디 장가 보낼 수 있겠어요? 저희가 준비할 테니 그 부분은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우리 부모님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명 신혼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 더는 의견을 내놓기가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권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리모델링 하면 아주 멋진 신혼집이 될 겁니다. 애들이 결혼해서 거기 들어가 산다면 저희가 확실하게 리모델링 해줄 생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신혼집 문제였는데 시댁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니 저희도 성의를 다해 예당과 혼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저 역시 옆에서 거듭 감사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확실한 태도를 보이니 든든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도 앞으로 시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신혼집이 결국 어떤 방식으로 저희에게 다가오게 될지.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중 신혼집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경기도권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신혼집이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집은 당연히 남자 쪽에서 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하셨던 만큼 우리 부모님도 그 부분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시댁에서는 리모델링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집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낡았다고 해도 아파트라면 리모델링만 잘하면 신혼집으로 손색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다 끝나고 나면 보러 가는 게 좋지 않겠니? 공사 중에 먼지도 많고 아직 정리도 안 됐을 텐데 괜히 가봤자 네가 피곤하기만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따로 보러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시어머니께 너무 조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신혼집인데 어느 정도 완성된 후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 번도 그 아파트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신우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시누이가 아파트를 자신이 결혼하면 들어가 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아파트 말고 빌라를 애들한테 줘라 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좀 해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부터 신혼집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였다면 우리 부모님도 그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신혼집으로 준다라고 확신을 주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빌라라고 해도 충분히 좋을 수 있잖아. 리모델링까지 해줬다니까 새집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고. 그렇게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신혼집을 볼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리모델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가서 봐도 된다라고 하셨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신혼집을 보러 갔습니다.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예쁘게 꾸며진 집을 기대하며 차를 타고 이동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한 곳은 빌라라고 하기에도 믿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신혼집은 반지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곳이 우리 신혼집이라고? 당황한 제 표정을 본 남편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반지하지만 곰팡이도 없고 해도 잘 들어와.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곳이야. 여기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신혼집으로는 충분해.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지하라니. 아니 반지하라니?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신혼집이 아파트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반지하를 내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처음부터 빌라, 아니 반지하를 신혼집으로 주겠다고 했다면 우리 부모님도 분명히 그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아니, 집 문제를 다시 얘기했겠죠. 하지만 신혼집 문제를 논의할 때 시댁은 단 한 번도 애초에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파트를 준다고 못을 박았고 리모델링까지 해준다며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곳을 내민다니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분명 반지하가 살기 나쁜 곳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신혼집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고 이제 와서 여기서 시작해서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자라는 말로 무마하려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반지하 신혼집을 본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던 저를 시부모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한숨이 나올 뻔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이라도 있는 듯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좋은 곳이야. 시어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건 이미 정해진 일이니 받아들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죠. 신혼 때 원래 부족하게 시작하는 거란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곳에서 시작해서 함께 일구어 가는 거야. 그래도 그곳 절대 나쁜 곳 아니야. 샤시부터 시작해서 도배, 장판 싹 다 새로 했어. 봐라. 주방도 얼마나 좋디.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들며 말씀하셨죠. 리모델링 하는데 몇 천만 원을 썼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신경을 많이 쓴 거야. 주변 반지하 중에
이렇게 내부가 좋은 곳이 어디 있겠니? 시아버지는 마치 이 정도면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는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속에서는 답답한 감정이 끌어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제 감정을 드러낼 순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거기서 잘 시작했다가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 그때 우리가 돈 보태줄게. 알았지?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돈을 보태준다고요? 지금 이 집을 주신 분들께서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에 아파트라고 알고 계셨고 이렇게 반지하러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도 함께 논의했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라도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속물처럼 보이진 않을까. 반지하라고 무조건 싫다고 하면 제가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님께 그 집에 대해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사실 신혼집이... 저는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아무런 의심 없이 제 말을 기다리셨죠. 하지만 제 입에서 반지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부모님 두 분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뭐? 반지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시댁에서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니? 리모델링까지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반지하였다고? 엄마, 아빠, 그래도 리모델링은 정말 잘했어요. 내부 깨끗하고 그리고 곰팡이도 없고 해도 잘 들어와요. 조용한 곳이라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말하면서도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시댁이 정해놓은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씀하셨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결혼한 애한테 반지하를 신혼집이라고 주다니? 그것도 아파트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게 말이 돼? 네가 어떻게 이걸 그냥 받아들여? 엄마, 그래도 시부님께서 돈을 많이 들이셨고 신혼은 부족하게 시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변명을 하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게 시작하는 것과 처음부터 속이는 건 다르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야만 했죠. 아빠,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집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나중에 돈을 보태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황당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걸 믿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변명해야만 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도 여기서 시작해서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자고 했고, 공짜로 살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 이게 무슨 주접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결국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버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반지하였다고 했다면 적어도 우리 부모님을 기만하지는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결혼 후 저는 반지하에서의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기에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신혼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예쁘게 꾸미고 생활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하나씩 살림을 맞춰가면서 이제야 진짜 결혼했구나 하는 실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는 하나 둘씩 저희 부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셨으니 어느 정도는 맞춰드려야겠지. 하지만 그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공짜로 사니 용돈은 더 넉넉하게 줘야지. 자식들은 하면서 사는 거다. 그리고 니들은 집세도 안 나가잖아. 빚 없이 시작했잖아. 안 그래? 시아버지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옆에서 남편이 그래, 우리도 그 정도는 해야지 라며 맞장구를 치는 바람에 결국 그날부터 매달 시댁에 보내는 용돈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댁에서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척들 모임에서 제 자랑을 한껏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죠. 우리 애들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싹 리모델링 해줬지. 요즘 신혼부부들은 집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우린 집까지 해줬으니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의 바르고 잘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다들 애들 결혼시키려면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 해. 그래야 며느리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니까. 아파트인데다 리모델링해서 줬다고요? 아유, 우리한테 왜 안 보여줘? 집들이 왜 안 해? 아유, 우리 며느리 힘들게 왜들 그래? 암튼 다들 집 한 채는 해줘야 해. 아주 그냥 도리하려고 애를 쓴다니까.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실제로 주변 친척들에게 저희 신혼집을 아파트라고 말하며 생색을 내고 계셨습니다. 더 황당한 건 친척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열심히 하라고 할 때였습니다. 시댁에서 집까지 마련해줘서 너무 좋겠다. 요즘 아파트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시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네. 그래, 그만큼 효도해야지. 요즘 다 맞벌이 하는데 그런 집 받았으면 시댁에 더 잘해야 해. 다들 마치 제가 엄청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희 신혼집이 사실은 반지하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도리어 공짜로 받은 집에 불평한다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멋쩍게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친구들에게까지 제가 시댁에 얼마나 잘하는 며느리인지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우리 며느리 손이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 우리 친척들이 오면 손수 차려주고 내 친구들이 오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인사하지. 처음엔 그냥 웃으며 듣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시어머니 친구들이 오시는 날이면 저를 불러서 차를 대접하게 하거나 과일을 깎아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내일 내 친구들 몇 명이 집에 올 건데 너 와서 좀 도와줄래?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그 친구들 몇 명이 아니라 거의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 며느리가 과일도 깎고 차도 따뜻하게 내왔어. 우리 집안은 이렇게 화목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차를 내었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은 저를 보며 이야, 요즘 이런 며느리 없어요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한마디 덧붙이셨죠. 그러니까 다들 애들 결혼시키려면 집 한 채 정도는 해줘야 해. 그래야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지? 순간 머릿속이 띵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집을 해줬다고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었나? 도대체 이 결혼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해준 대가로 모든 걸 바치라고 하는 시댁의 태도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주며 참아왔지만 결국 정점을 찍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나가 결혼한대.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결혼 소식이라니? 축하할 일이었죠. 그동안 시누이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그럼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건가? 저는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을 흐렸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말이야. 암튼 부모님이 우리한테 할 말 있다고 하셨어. 가서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 아이, 가보면 알아. 그 말이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부부를 따로 불러서 할 말이 있을 때마다 좋은 소식보다는 언제나 새로운 요구가 따라왔으니까요. 역시나 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희 부부는 시댁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거실에 앉아있던 시부모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본론부터 꺼내셨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너희가 이번에 신의집 리모델링을 해주면 어떻겠니? 네? 저희가요? 너희도 우리 덕분에 집에서 공짜로 살았잖니. 반지 하나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줬고 덕분에 편하게 시작했잖아.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요? 그래. 우리도 너희 결혼할 때 집 그거 리모델링 하느라 돈 많이 썼어. 그때 우리가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한마디도 안 했지? 이번엔 너희가 좀 도와야 할 차례야. 우리 딸은 그 아파트에서 시작할 거야. 그래도 딸내미니까 결혼해서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리모델링을 좀 해야 하잖니? 신혼이 시작되는 집이니 예쁘게 꾸며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제가 반지하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온 것은 당연하고 딸이 결혼하는 건 큰일이라서 신혼집을 멋지게 꾸며줘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형님 집 리모델링을 해줘야 하죠? 저희 결혼할 때 집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저희가 부담을 져야 할 빚이었나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받았으면 니들도 돌려줘야지. 그리고 지금까지 공짜로 살았으니 니들 돈도 굳었을 텐데 시누이가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못해? 너 말 참 섭섭하게 한다. 시아버지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참 섭섭하다. 어떻게 부모의 성의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 언젠간 갚아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한테 갚을 필요는 없어. 부모의 도리를 한 거니까. 니들은 우리 딸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을 테니 우리 딸한테 갚아라. 그럼 되는 거야. 이쯤 되니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흐리시는 사이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 뭐? 우리도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받았잖아. 그리고 우리 집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도 큰 돈 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누나 도와주자. 그리고 솔직히 누나보다 일찍 결혼한 거 난 항상 마음이 불편했어. 사실 얼마 전부터 우리 반지하가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재개발 계획이 잡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보상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더 기고만장해지셨습니다. 봐라. 우리가 괜히 너희한테 이 집을 줬겠니? 공짜로 살게 해줬지. 거기다가 덤으로 어마어마한 돈까지 손에 쥘 수 있게 해줬잖아.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말 잘했네. 그 정도는 니들이 써도 되는 거야. 집값 오를 거 생각하면 너희가 손해볼 게 뭐가 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시댁은 저희가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아파트를 해줬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희 부부가 감당해야 할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개발 보상금까지 염두에 두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그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 한마디를 하고 시댁을 나와 버렸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너무한다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들을 말도 없었고 그 다음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제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죠. 저는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 헐레벌떡 저를 쫓아나왔고 또다시 저를 설득을 하더라고요. 얼른 들어가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자고. 왜 그래? 우리도 우리 집 덕을 봤잖아. 뭐라고? 시댁 덕을 봤다고? 우리 집 재개발되면 우리가 더 득을 보는 거잖아. 그럼 누나 집 리모델링 해주는 거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잖아. 지금 누나가 우리 집 달라고 안 하는 것만으로도 어디야? 아, 당신 정말 왜 이래? 재개발 보상금이 나와도 그게 다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제 말에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네가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라고 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던진 말이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다. 그럼 너 이제 우리 부모님 덕 안 보겠다 이거지? 좋아. 나 사실 네 부모님 이사 준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 장인어른 장모님 이사 가신다며. 나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왜 나오는 건데?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자꾸 이러니까 그만 덕보자고. 그래. 네 부모님 이사 가시면 그 집 비잖아. 안 파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자. 이젠 네 부모 덕 좀 보자고. 네가 그렇게 내 부모님한테 덕 본 거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 덕 보지 말고 네 부모 덕 보자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뭐가? 그렇게 하자고. 왜? 나는 처갓집 덕 좀 보면 안 되냐? 그래, 거긴 반지하도 아니니까 내가 너 모시고 살게. 아주 그냥 네 부모한테도 넙죽 엎드려서 살겠다고. 아주 공평하게. 그 순간 남편을 바라보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을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 그동안 시댁이 집을 줬다고 생색내면서 돈을 요구하고 친척들을 대접하게 만들고 시어머니 친구들까지 챙기게 한 것을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제 부모님 집을 당연하듯 점 찍어 놓았다. 이건 단순한 뻔뻔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정말 그렇게 하자고? 그게 해결 방안이라고? 그래. 우리 집 팔아서 그 돈으로 누나 집 리모델링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네 부모 집으로 들어가고 미리 팔아서 정리해야겠네. 그리고 야, 덕본 거 없으니까 누나 리모델링 다 하고 난 다음에 돈 남으면 우리 부모님 드릴 거다. 덕본 거 하나 없잖아. 아니, 덕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하잖아. 안 그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신혼집을 자기네 가족의 재산처럼 여기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젠 친정집까지 자기네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였구나.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와 싸우려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2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제 속만 터질 것 같았고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눈치를 보다가 시간이 지나자 제가 결국 화를 풀 거라고 생각했는지 태연하게 생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참네. 그래. 잘해주면 원래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부모도 반대 안 하겠지. 사랑하는 딸이니까. 우리 반지하 사는 거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다며. 안타깝지 않게 우리가 네 부모 집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다가 결국 이 남자가 일을 저지르고 말더군요. 즉이 그러는 겁니다. 집을 내놓았더고요. 이사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 내놨어. 뭐라고? 집 내놨다고. 왜? 내가 말했잖아. 농담으로 들었어? 이제 곧 매매 마무리 될 거야. 잠깐만. 우리 집을 마음대로 팔겠다고? 마음대로라니. 어차피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이제 정리해야지.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집 판도는 우리 부모님께 드릴 거야. 돈 드리면 부모님이 알아서 누나 집 리모델링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어, 잘 들여. 아주 잘했네. 너무 잘하는 행동이네. 그래, 그렇게 해. 뭐? 집 한 돈 시부모님께 드린다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효도하면서 살아. 나는 네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말릴 생각 없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락 갈 준비해. 그렇게 해줄 생각이거든? 뭐라고?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야,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설마 이런 걸로 이혼한다고? 이제 부모님이 주신 거잖아. 팔아서 돌려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언제 동의했어? 내가 그러자고 했어? 근데 너 지금 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은 네가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랑 이혼할 거라고. 야, 진짜 나 지금 웃음 나온다? 너 이거 알면 사람들이 다 너 욕할걸? 속물 같은 인간이라고? 받을 건 다 받고 나서 발뺌하는 인간이라고. 너 완전 욕먹는다? 내가 욕을 먹을지 아니면 네가 욕을 먹을지는 법이 판단해 주겠죠? 그러니까 쳐 웃지 마. 재수없어. 그 웃음기 싹 다 지워줄 테니까 기대해. 저는 짐을 다 챙긴 후 문 앞에 서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신혼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남편이 제 동의 없이 신혼집을 팔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생활비와 공과금을 부담했고 시댁에도 제 돈이 들어갔거든요. 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결혼 후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 방법이 있죠. 이미 방법을 알고 있었던 저는 상담을 했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고 그리고 하나씩 고리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얼마 후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죠.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남편은 신혼집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되었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집을 내 마음대로 못 팔게 막아? 네 집? 네 돈 한 푼 없이 내가 생활비 내고 공과금 내고 시댁에도 돈 보내줬어. 기업은 일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동의 없이 못 팔아. 또 다른 것이 있었죠. 결혼 전 시댁은 아파트를 해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결혼 후 신혼집은 반지하 빌라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변호사와 상의하며 법적으로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시댁이 결혼 전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요구를 끊임없이 했어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망행위, 속임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착취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죠. 저는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결혼적 거짓 정보 제공 및 경제적 부담 강요를 인정했고 남편은 위자료 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 남편은 신혼집도 못 팔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남편은 원래부터 돈을 쉽게 벌 생각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코인 투자에 관심을 보였지만 저는 신중하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그거 다 사기일 수도 있어. 아니야. 곧 대박 터진다니까. 나만 믿어. 그러나 남편이 투자한 코인은 폭락했고 몇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아마도 그 돈을 그 반지하 집을 팔아 메꿀 생각을 한 듯해요. 그러니 그렇게 서둘렀겠죠. 빚도 있는 새끼가 어딜. 이혼이 확정되던 날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야, 이혼까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잖아. 처음부터 잘못됐지. 네가 나를 속인 순간부터. 네가 그 집을 팔아서 시댁에 주려고 했을 때 네 인생은 이미 망한 거였어. 너 이렇게까지 하면 너도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 너를 만난 게 후회돼. 그리고 네 집구석 사람들한테 당한 게 후회돼. 감히 후회라는 말 들먹이지 마. 그리고 빚이나 잘 갚아. 이 미래 신용 불량자 놈아.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승소한 후 당당하게 독립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막무가내로 나오던 그들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죠.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했던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결혼 후 해줬다라는 생색만으로 평생을 저를 부려먹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했죠. 저는 끝까지 참고 이해하려 했지만 그들은 저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뿐이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조금 빨리 마음을 정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부모님의 예전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미 이사를 가셨고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그 즉시 바로 잡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